이재민입니다. 음성 종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살처분 악몽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신속 검사가 대중교통 종사자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충북 8,000명 모두를 검사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진학 상담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밖에서 숨 쉴 수 있는 도시공원은 우리 일상에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충주에선 내년부터 도심 속 대형 공원 2곳이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랫동안 충주 시민의 안식처가 되어온 호암지 일대. 공원 일몰제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사유지가 18헥타르에 이릅니다. 미개발 지역을 포함한 30헥타르를 숲으로 만드는 작업이 내년부터 박차를 가합니다. 종합운동장과 호암지 사이 관리가 어려운 과실수와 고목을 없애고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심어 산책로를 만드는 충주 시민의 숲입니다. 말 그대로 숲인 만큼 애초 계획했던 인공폭포 같은 시설물은 최대한 배제합니다. 자연 그대로 최대한 살리고 이제 그 농경지로 이용하던 과수원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아니면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서 그곳에 큰 나무 위주로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 숲을 만들 겁니다. 충주 시민의 숲은 곧 감정 평가를 끝내고 내년 추경에서 보상금을 최대 150억 원까지 확보해 보상을 마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 또 배수 개선으로 달천강 물이 유입될 건너편 대제지는 산책 데크 등을 설치하는 등 생태공원으로 변신할 장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인 옛 종합운동장도 내년부터 공원으로 변신합니다. 잔디구장과 트랙을 둘러싼 스탠드를 철거하고 주변에 수목을 심어 산책숲을 만들 예정. 축협 건너편은 지상주차장 252면을 설치하고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14억 원을 들여 수영장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합니다. 수영장은 25m 실내인 규모고요. 그 외에 주민건강센터,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문화공간도 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중앙 스탠드는 존치해 역사성을 살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원법상 시설물이 4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변화할 도시공원 2곳은 이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이용 가능할 전망. 충주시는 공원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산림녹지과에서 분리한 푸른 도시과를 내년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도 확진 환자 41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 환자가 933명을 기록했습니다. 괴산과 진천, 음성, 청주의 집단 발병시설에서 2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 등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1,300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4,000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음성군 감곡면의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종오리 농장 6천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3km 안 닭농장 한 곳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성군의 모든 가금 농장이 오는 29일까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반경 10km 안 가금 농장 7곳은 30일 정도의 이동 제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지난 8일에도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소리 없는 무증상 감염 확산으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종사자들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전체 택시와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신속 진단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검사자가 몰리면서 한때 혼란도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고리로 한 차단 방역에 협조적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택시들이 야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도로가도 미처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주차한 택시들이 즐비합니다. 줄지어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 검사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양성 판정을 받은 이에게만 연락이 갑니다. 개인과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되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한 것인데 대상자가 청주에서만 3,500여 명입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사들 입장에선 방문하고 검사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결 안심이 됩니다. 승객들이 어떤 분이 탈지 모르니까 늘 꿉꿉했는데 이렇게 검사를 받고 나니까 개운한 것 같습니다. 불안감도 좀 해소도 되고 시민들에게도 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인력 보강 없이 보건소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로 나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단시간에 검사해야 할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공무원들도 진땀을 뺍니다. 이틀 동안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부재별로 반반씩 나눠서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좀 줄이고자. 청주 시내버스 기사 1,000여 명은 검사를 모두 마쳤고 전세버스와 택시기사는 내일까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최대한 거리 두기를 위해 신경을 썼다지만 짧은 시간 많은 사람을 검사해야 하다 보니 한때 사람이 몰리면서 이따금씩 거리 두기가 무색해져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서로 이제 마스크 썼지만 거리 두기를 안 했으니까 가차에서 말을 다 했으니까 우회가 되지. 인원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충청북도는 이번 주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대중교통기사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됐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 워킹스루로 성적표를 나눠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시의 입시 상담도 대규모 설명회는 자취를 감추고 개별 상담이나 비대면 방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건물 밖 여기저기서 교사들이 반별로 나눠 시차를 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수능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짧지만 격려가 더해집니다. 영어 때문에 살았다. 그죠? 영어 때문에 살았다. 잘했어. 수고했어. 코로나19의 추운 날씨까지 겹쳐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은 뒤 곧바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적응이 돼갖고 하도 오래되니까 계속 학교에서도 거리 두기 하고 급식 먹을 때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딱히 뭐 기분이 어떻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교실에서 성적표를 나눠준 학교들도 거리 두기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홀수반과 짝수반으로 나누거나 3학년을 등교시키기 위해 2학년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성적표 배부가 마지막 등교 수업이 됐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고생했다고 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진학 상담도 풍경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정시 대입 설명회가 취소되면서 주로 홈페이지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대면 상담과 함께 온라인 화상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두 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신청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올해 수능의 경우 역대 최소 응시자와 최고 결시율을 기록해 일부 대학에선 수시 합격 인원과 이로 인한 정시 선발 인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수능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와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충북 지역 경증,
무증상 환자들이 머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인재개발원을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했지만 오는 28일로 종료할 방침이며 이르면 24일부터 환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에 확진자가 나왔던 충주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일주일째 격리 상태에서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주 주무관을 비롯한 비상필수요원 13명은 당직실과 여성휴게실에서 생활하며 개인 방호복을 입고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가동을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데 따른 것입니다.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공무원 9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 27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오늘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건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현재는 반드시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 신속검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국민 스스로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충주시 공직자들이 뽑은 올해 충주 지역 10대 뉴스에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신공장 착공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멈춘 일상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유례 없는 집중호우 피해, 수달 공무원 충주시의 활약이 뽑혔고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 충주톡의 자리매김, 수소 융복합 충정소 착공 등이 주요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충주 지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지정됐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가 원활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까지 전 과정을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 진료하도록 별도 진료실을 갖췄습니다. 진천의 1인당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이 9년 연속 충북도 내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의 2018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진천의 1인당 GRDP는 9,138만 원으로 충북 평균 4,306만 원의 2.12배에 달했습니다. 1인당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액의 추계 인구를 나눈 것으로 얼마나 밀도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진천구는 우량 제조기업 위주로 투자 유치를 지속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신년 화두로 극난대망을 발표했습니다. 극난대망은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희망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로 충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힘차게 도약하자는 포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이 피해 진상조사와 수재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4개군의 군수와 의장들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는 오늘 비대면 회의를 열고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5달이 지났지만 원인 조사 같은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포항 지진 때도 특별법이 제정된 선례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괴산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어려움을 겪는 6개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괴산사랑 상품권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등 6개 업종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